안녕하세요. 리프성형외과 김기엽 원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안면거상 수술할 때 이물질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안면거상 수술할 때 이물질을 우리가 접하는 경우가 많다면 많고 사실 많지 않다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물질이라는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요. 물론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시술 한 번 안 해보시고 리프팅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워낙 시술들이 많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필러나 실 리프팅 같은 거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물질이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이물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, 또 이물질 얼마나 많은 양을 시술 받으셨는지, 또 그리고 이게 어느 층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술 전에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 우선 이물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이물질로는 보톡스 필러들이 있겠죠. 그리고 리프팅 실을 꼽을 수가 있고요. 또 과거에 좀 많이 유행했었던 고어텍스를 이용한 판 리프팅이라는 그런 고어텍스 물질도 있습니다. 그 이전에 선풍기 아줌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. 불법 야매 주사, 공업용 실리콘이라던가 파라핀 이런 부분들도 이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안면 거상 수술을 시행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이물질은 리프팅 실인데요. 리프팅 실에는 우리가 녹는 성분의 실도 있고, 예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민트 실, PDO 실 보여드린 적 있었죠. 그 외에도 이제 안 녹는 실, 실내 소프트라던가 엘라스틱컴 이런 안 녹는 실, 실제로 이런 실들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. 리프팅 실은 대부분은 이제 합법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있을 때 안에서 돌기들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안 녹는 실, 특히 허가받지 않은 실들일수록 이런 돌기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강하게 남아 있어서 얼굴 안에 있는 조직들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합법적이고 제일 효과가 좋고 안전한 민트실, 녹는 PDO 실을 사용해서 리프팅 수술을 진행해드리고 있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 상담 때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런 실이나 필러 같은 이물질들이 나오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필러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시술하고 수술을 할 때 캐뉼라 같은 걸로 필러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안쪽에 아까 말씀드린 야매 주사, 공업용 실리콘이나 파라핀 이런 시술을 받으셨던 경우라면은 얘기가 좀 다른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안쪽에 얘네들이 알갱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이미 예전부터 염증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유가종, 그래뉼레이션 티슈라는 유가 조직들을 이미 형성해가지고 안에 단단하게 유착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거나 제거를 할 때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100% 다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면거상 수술을 통해서 꽤나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수술하면서 제거한 실들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. 환자분께서 이렇게나 많은 안 녹는 실을 넣으신 경우들도 있고, 녹는 실 같은 경우도 아직 다 녹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. 야매주사 시술 후에 이제 안면거상 수술할 때 이물질을 제거한 사진인데요. 보시면은 이게 하얀 알갱이 같은 게 구슬처럼 아직까지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고, 이미 염증이 반복돼서 이게 딱딱하게 이제 유착이 돼서 유가 조직 채로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수술하면서 촬영한 부분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혐오스러워서 좀 보시기 싫으신 분들은 건너뛰시면 됩니다. 안면거상 수술할 때 모습인데, 이렇게 이제 스마스 안쪽 층에 보라색 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, 피부 아래층에 하얀색, 이거는 이제 안 녹는 이제 엘라스티쿰이라는 실인데요. 이렇게 안 녹는 실로 시술하셨던 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안쪽에 심술포 쪽에 있는 야매 주사 사진을 찍은 거고요. 이 부분도 이제 표피에 이물질들이 염증 조직처럼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촬영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 수술할 때 모두 다 안전하게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.
또 많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물질 때문에 안면거상 수술 효과가 떨어질까봐 좀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이런 분들 상담 받아보면은 우리가 표피층에 가깝게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더 딱딱하게 만져줘요,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. 살처짐이 있다는 말은 대부분 이물질이 스마스보다 조금 더 깊은 층에 주입이 됐다는 신호인데요.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물질 이력이 있는 안면거상 수술을 진행할 때 수술 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 이물질이 어느 층에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제가 하는 듀얼스 안면거상 수술은 피하 박리층도 밑에 스마스 박리도 양층을 다 박리를 하면서 이물질들도 육안적으로 확인하면서 제거가 충분히 가능하고요. 그 이후에는 기본 안면거상 수술처럼 유지인대 박리하고 조직 리프팅 해주고 여분의 조직 잘라내주고 동일하게 마무리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안면거상 수술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안면거상 수술만 하게 된다면 수술 후에 울퉁불퉁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, 또 수술 후에 오히려 울퉁불퉁함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때 최대한 이물질을 많이 제거해 주면서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이물질 제거 수술을 진행할 때는 해부학적 지식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.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며, 또 한 가지는 안면신경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물질 제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이런 두 가지 점을 꼭 유의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 이물질 제거를 동반한 안면거상 수술을 진행받으신 환자분들 케이스를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. 이분은 50대 여성 환자분으로서 과거에 필러 시술이랑 실리프팅 시술 등을 많이 시행받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. 수술 중에는 안쪽에 남아있는 필러 성분과 리프팅실 안전하게 잘 제거해서 수술을 진행해 드렸습니다. 이분은 이제 60대 환자분으로서 예전에 심술보, 심부볼 쪽에 불법 야매 시술을 시행받으셨던 환자분입니다. 마찬가지로 안면거상 수술을 하면서 안쪽에 이물질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잘 제거해 드렸고요. 이렇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안면거상 수술의 효과로 볼 꺼진 부분도 완화되어 얼굴도 좀 짧아 보이고,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, 턱라인 처짐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안면거상 수술은 다 아시겠지만 근육층을 당겨주고 얼굴 처짐을 리프팅해주는 수술인데, 과거에 리프팅실이나 필러, 야매주사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개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러한 결과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.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고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리프 성형외과 김기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